북항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기반시설 공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친수공간 일부는 내년 연말 개방되고 경관수로 호환도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민성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항 재개발 1단계 사업 현장입니다. 전체 공정률 56%를 기록한 가운데 오는 202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부산역 맞은편의 친수공간 일부는 공중보행로 개통 시점과 발맞춰 내년 연말 조기 개방됩니다. 연못과 도심숲, 수변 공간이 갖춰지고 바다와 영화를 주제로 한 축제도 마련됩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구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는 문화의 공간으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 공간으로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을 관통하는 경관수로 호환은 내년 3월 축조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단조로운 콘크리트 수준을 뛰어넘어 특색 있는 수로를 만들기 위해 디자인 설계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피복으로만 돼 있어서는 안 되고 시민들이 찾아가가지고 모래도 만지고 물도 만지고 그래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라야 되는 것이지.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환승센터 부지도 사업자가 내년 4월쯤 착공을 검토하고 있어 일대 개발 속도가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결정되지 않은 부지는 1단계 구간 설계 변경이 마무리된 뒤 순차적으로 공개 매각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투자 문의가 많은 만큼 랜드마크를 제외한 나머지 부지 매각은 순조로울 것으로 자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 어민들의 치료를 위해 재해보험이 16년째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격한 규정 탓에 보험 처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박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전국 선망선원 노조에는 어선원 재해보험에 문제를 제기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까다로운 규정 탓에 보험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오랜 선원 생활로 질병이 발생했지만 직무 외 질병으로 분류되는 게 가장 큰 문제. 본인이 병원을 오가며 입증 자료를 모으거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선원을 위한 지정병원도 많지 않습니다. 선원들이 입증하기는 너무 어렵고 또한 지정된 병원도 육지 산재 같은 경우에는 한 5,000개 이상 되지만은 선원재 보상은 한 500개 미만 아주 적습니다. 보험을 관리하는 수협중앙회는 해상사고 신고를 한다면 일반 산업재 지정병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암 등 퇴행성 질환은 인정해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어업과 관련된 직무상 죄에 대해서 저희가 인정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죄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퇴행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못 해드리고 있어요. 보험 혜택이 적다며 보험료를 줄여달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대형 선망수협의 경우 지난 9년 동안 선원 보험료 820억 원을 납부했지만 보험 혜택은 650억 원에 그쳤습니다. 선사에서 자담금이 많은 대신에 사고율은 적습니다. 그 정부에서 보조를 갖다 좀 더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업재해율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 10배 이상 높은 상황. 재해보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한다면 부상을 당한 어업인들이 2번 고통받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 취임 1년을 맞아서 시장관사의 숲속체험 도서관을 엽니다. 부산시는 시장관사 사용을 둘러싸고 불거진 각종 논란을 잠재우고 어린이를 위한 문화 놀이 공간으로 관사를 개방하기로 했는데요. 도서관 1층은 놀이체험실과 휴게 공간, 2층은 열린 도서관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면입니다.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광안리 해수욕장 일부 구간에 쥐퇴치 작전이 마무리됐지만 불안감은 여전하다는 소식입니다. 수영구는 광안리 해수욕장 테마거리 내에 쥐가 자주 출몰했다는 민원에 따라서 쥐덫 12개를 설치하고 약재를 살포해왔는데요. 하지만 쥐가 서식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큰 만큼 해수욕장이 문을 닫으면 추가 퇴치 작전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도시철도 부산역과 경부선 부산역을 잇는 지하 연결 통로가 개통됐다는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이 연결 통로 개방으로 시민들이 지상광장을 가로지르지 않고도 바로 부산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는데요. 양방형
무빙워크와 에스컬레이터 넉 대, 엘리베이터 한 대가 설치돼 편리하게 부산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시민들의 반응도 함께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부산의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가 지난해 세계 7위에서 12위로 다소 하락했다는 소식입니다. 국제협회 연합이 발표한 국제회의 개최 도시 순위에 따르면 부산은 세계 3위를 기록한 서울에 이어서 아시아에선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부산의 국제회의 관련 예산은 5억 5천만 원에 그쳐서 국제기구 유치가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오후에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과 따뜻한 남서풍이 만나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후 한때 부산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쉬어가는 동안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부터 주말 전까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이 되면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양산 30도, 울산 29도, 창원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속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우리나라를 찾는 대만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경주를 중심으로 경북을 찾는 외국인도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젊은 개별 관광객이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여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벚꽃이 절정을 이룬 경주 대릉원에 한복을 곱게 입은 관광객들이 다양한 자세로 사진 찍기에 한창입니다. 경주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외국 관광객은 대만입니다. 올 들어 경주 보문단지를 찾은 외국 관광객은 대만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합니다. 한때 가장 많았던 중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오가는 항공편이 늘어났고 문화유산이 풍부한 점 등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庆州是一个很漂亮的城市，然后跟我们台湾的台南很像，所以很漂亮，很好看。 대만 관광객의 특징은 지난 2016년을 기점으로 개별 관광이 늘어나 지난해는 개별과 단체 관광객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역전됐습니다. 또 나이별로는 30대와 20대가 가장 많고 그 뒤를 40대와 10대가 잇고 있는데 최근에는 50대 이상도 우리 문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장 확대를 위해서 20, 30대뿐만 아니라 중장년층 그리고 액티브 시니어라고 또 노년층에 대한 마케팅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 여행업협회는 지난해 기준 210만여 명인 상호 방문객을 30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확충하고 연령별 또 모바일 마케팅을 강화하며 운전면허증 상호 허용 등의 제도 개선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생생 인터뷰 오늘은 오거돈 부산시장을 서면 국밥거리에서 만나봤습니다. 꼭 1년 전이죠. 오 시장이 후보 시절 치열한 선거 현장에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듣던 장소가 바로 서면 국밥거리인데요. 시장으로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부산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얼마나 좋아졌는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만흥 기자입니다. 오거돈 시장이 서면 국밥거리를 찾았습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1년 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악수 합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때는 치열한 선거운동 현장이었지만 지금은 부산시장이 챙겨야 할 민생 현장입니다.
내가 참고 모자 하나 사야 되는데 어디서 봐. 무작정 들어간 노점. 가게 주인이 보이질 않습니다. 사장 오도 안 하는데 물건 팔기 싫은가 봐. 요새 뭐 장사가 잘 되나. 단골 국밥집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맞아주고 즉석에서 사진 한 장을 부탁하는 팬들도 여전합니다. 후보 시절 인터뷰 장소였던 돼지국밥집. 난 돼지국밥에 내가 자주 왔다고 오늘은 이 집에서 밥 먹자고. 예, 시장 그대로 들어갔어요. 아이고. 이야, 손님 없네. 가자. 국밥집 벽에 그때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번개 미팅. 웃음꽃으로 시작한 자리였지만 결국 이야기는 경제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참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삶은 지금 다 무너졌습니다. 이 시민적 기대는 굉장히 크고 또 시민들이 또 속도에 대한 요구도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에 비해서는 아직도 막 미흡하지 않는가 그 생각이 듭니다만 어떻든 최선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오 시장은 부산시정을 돼지국밥에 비유합니다. 만약에 먹어보고 이게 맛이 없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걸 다시 레시피를 다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걸 또 새로 만들고. 잘못된 관행과 인습에 대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 공동시장에 가보십시오. 그 비위생적이고 화장실도 좀 수리되지 않은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3, 40년을 끌고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지배구조 자체를 바꾼 겁니다. 끝으로 민선 7기 부산시정을 100점 만점에 몇 점으로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경제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게 잘 돼도 제일 중요한 거를 지금 못 이루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뭐 조금 낙제점을 면한 정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 가능성의 측면에서는 나는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어제 오후 5시쯤 부산과 경남 거제시를 잇는 거가대교 천성 나들목 인근 거제 방향 도로에서 승합차와 승용차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는 인출한 현금을 낚아채 달아난 혐의로 24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5시 20분쯤 사하구 하단동의 한 은행에서 61살 B씨가 현금 지급기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는 순간 낚아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산진경찰서는 운송업 투자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6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2달 동안 운송업체를 운영할 당시 지인의 소개로 만난 45살 B씨를 상대로 동남아 무역사업 등 운송업에 투자하면 매달 최대 2천만 원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모두 28차례에 걸쳐 13억 원을 챙긴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기장경찰서는 주택과 사무실 등에서 휴대폰을 훔친 혐의로 22살 A씨 등 33명과 이를 사들인 2명을 무더기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전국의 주점과 사무실, 찜질방 등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휴대폰 2천만 원 상당 21대를 훔쳐 사고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기획수사를 통해 휴대폰을 훔치거나 횡령한 피의자 35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가 투타의 고른 활약으로 2위 두산에 완봉승을 거뒀습니다. 롯데는 어제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의 원정 경기에서 2안타씩을 때려낸 손아섭과 윌슨, 2타점을 기록한 이대호의 활약으로 4대0으로 완승했습니다. 선발 투수 랠리는 6과 3분의 2이닝 동안 안타 8개를 맞았지만 한 점도 내주지 않은 호투로 승리를 챙겼습니다.
2019 부산시장배 국제서핑대회가 어제 송정해수욕장에서 시상식과 폐회식을 마지막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남녀 롱보드와 숏보드, 주니어부 등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됐으며 국내 서핑 동호인 등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서핑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해양 스포츠 팬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2 부산 아이파크가 6골을 주고받는 난타전 끝에 5위 아산 무궁화의 발목을 잡혔습니다. 부산 아이파크는 어제 구덕 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7라운드 경기에서 2대4로 졌습니다. 부산은 전반 1분 노보트니의 선취골과 후반 18분 이정협의 골로 아산을 위협했지만 후반 뒷심 부족을 드러내며 잇따라 골을 내줘 따라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부산은 이번 패배로 1위 광주에 승점 7점 차로 벌어졌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오는 3일부터 4일 동안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양측 간의 실질적인 협상이 사실상 중단되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과의 교섭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총파업 도입을 대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거나 빵과 우유 등 대체 식품을 제공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 측은 오늘 오전 10시 반 부산교육청에서 총파업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파업 돌입의 배경과 향후 투쟁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할 방침입니다. 민자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상 해운대 지하고속도로와 중복되는 동서고가도로의 철거 논의가 본격 진행됩니다. 부산시는 GS건설이 제안한 사업안에 동서고가도로 부분 철거가 포함됨에 따라 사상구 감전동에서 진양교차로 구간 7km에 대한 철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상 해운대 지하고속도로 사업은 오는 2027년까지 사상 JCT에서 송정 IC까지 22.8km 구간의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민자 사업으로 부산시는 철거와 함께 공중공원화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부산시가 4단계 노후 수도관 개량 사업을 올해로 앞당겨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부산시는 당초 내년까지 끝낼 예정이었던 노후관 개량 3단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4단계 사업 계획을 앞당겨 도로 굴착이 가능한 지역부터 우선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1984년부터 차수별로 10년 단위로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시는 3단계 사업에 2,850억 원을 들여 1,087km에 대한 노후관 교체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부산진구가 지난달 29일과 어제 이틀에 걸쳐 코미디언 극회 어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해마다 지자체를 찾아가는 코미디언 극회 어울마당은 주민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100여 명의 코미디언들이 해당 지자체의 관광 코스를 체험하는 행사로 지난 2016년 무주, 2017년 창원 등에 이어서 올해 부산 진구를 방문했습니다. 건축된 지 50년이 된 영주동 시민아파트 재개발을 위한 전국 아이디어 대회가 열립니다. 부산시는 오는 11일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전국 공공건축가들이 낸 아이디어 콘테스트 공개 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주동 시민아파트는 지난 1971년 산비탈의 판잣집을 허물고 세워진 부산 최고령 아파트로 2년 전부터 중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재개발하고 있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오는 10월부터 부산 북항에도 연안 유람선이 운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항만공사는 북학 옛 연안 여객부두에서 유람선을 운영할 예정인 부산 드림하버와 실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드림하버는 총 사업비 300억 원을 투입해 10월부터 북항 일대 유람선을 띄울 예정이며 연안 여객부두를 복합 쇼핑몰과 문화시설 등이 갖춰진 종합해양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이나 붕괴, 화재 등으로 사라진 경우에도 일정 기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재난 등의 이유로 가입주택이 사라지면 주택연금 계약을 바로 해지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1년간 기존 주택연금을 수령하면서 새로운 담보주택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주금공은 새로운 담보주택의 가격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금은 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명문 장수기업 확인 제도와 기업 승계 지원 세제 설명회를 오늘 오후 부산역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명문 장수기업은 경력 45년 이상의 중소기업과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중견기업 가운데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큰 업체를 중기부가 선정하는 사업으로 정부 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또 전문 세부사를 초빙해 가업 상속 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등에 대한 강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이 올 하반기를 맞아 2019-2020 시즌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시즌 프로그램이란 사전에 확정한 공연 작품의 목록과 일정대로 한 시즌 동안의 공연을 추진하는 건데요. 올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47편의 기획 공연과 19편의 시립예술단 공연 등 모두 66편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이번 시즌 공연을 통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고 부산 지역의 기성과 신진 예술가 등의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7월의 첫날인 오늘 오후에 활동하실 분들은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가운 북서풍과 따뜻한 남서풍이 만나 비구름이 발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오후 한때 부산에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30mm로 그리 많지는 않겠지만 대기가 불안정해서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장마전선은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당분간 장맛비가 쉬어가는 동안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부산의 한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겠고 내일부터 주말 전까지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부산에는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이 안개는 낮이 되면 서서히 걷히겠습니다. 대기질은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되면서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경남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양산 30도, 울산 29도, 창원은 27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와 동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물결은 최고 2m까지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단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속 기온이 높게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남부와 제주를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의 첫날에 보내드린 MBC 뉴스투데이였습니다. 기분 좋은 한 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